여러분, 잠깐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길거리 포장마차 순대 한 접시와 60년 전 한국인 밥상 위에 올라온 고깃덩어리 한 점,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값비싼 음식이었을까요? 당연히 고기라고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고기를 구경조차 못했던 시절, 순대 한 접시가 진짜로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시장 골목에서는 김이 펄펄 나는 순대가 잘려 나오고 있겠지요. 어묵꼬치 옆에, 떡볶이 국물 옆에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있는 그 음식.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음식.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다음에 순대를 드실 때 여러분은 분명 예전과 다른 눈으로 그 한 접시를 보게 되실 겁니다. 왜 순대였을까요? 수많은 음식 중에서 왜 하필 돼지 창자에 찹쌀과 피를 채운 이 음식이 전쟁 직후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 사람들의 밥상을 지켰을까요? 오늘은 그 오랜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이 땅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은 무너지고 논밭은 황폐해지고 수많은 가정에서 가장이 사라졌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쌀이 있으면 다행이고 고구마라도 있으면 살았다고요. 고기는 명절에나 구경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생선도 귀했고 달걀조차 사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인의 몸이 얼마나 작고 약했는지 지금 들으시면 가슴이 내려앉으실 겁니다. 1960년대 통계에 따르면 당시 한국 남성의 평균 키는 겨우 165cm였습니다. 여성은 152cm였고요. 지금 우리 손자, 손녀 세대가 남성 평균 173cm를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8cm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키만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의 평균 체중은 55kg 안팎이었고 여성은 45kg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단백질도 부족하고 열량도 부족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196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국 어린이의 30% 가까이가 영양 결핍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성장이 더디고 뛰어다닐 힘조차 없는 아이들이 전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도 있었고 감자를 삶아서 끼니를 때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 선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지혜에서 탄생한 것이 지금 우리가 먹는 순대입니다. 사실 순대의 역사는 전쟁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도 순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함경도 지방에서는 겨울철을 나기 위한 저장 음식으로 돼지 창자에 곡식과 피를 채워 넣는 방식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선조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살코기는 살코기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피는 피대로 모두 식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음식이 196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돼지 내장의 값은 살코기의 10분의 1도 채 안 됐습니다. 도축장에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던 창자와 피를 모아 거기에 찹쌀과 당면, 부추와 마늘을 섞어 채워 넣으면 한 끼로 충분한 양의 든든한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1960년대 중반 기준으로 순대 한 접시 가격은 약 40원 정도였습니다. 고깃집에서 등심 한 점을 먹는 비용의 수십 분의 1이었죠. 울산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셨다는 임경자 어르신, 올해 68세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순대 장사를 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창자를 씻고 찹쌀 불려놓고 피 섞어서 넣고
찜통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침 6시면 시장 입구에 좌판 깔고 앉아서 파셨는데 점심 전에 다 팔렸어요. 그 돈으로 우리 학교 보내고 밥 먹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대 한 접시에 담긴 어머니의 시간과 땀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는 쉽게 잊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제대로 된 순대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돼지 소장을 깨끗이 씻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금으로 여러 번 문지르고 뒤집어서 씻어내야 냄새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미리 불려둔 찹쌀, 돼지피, 삶은 당면, 부추, 마늘을 잘 섞어서 천천히 채워 넣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채우면 쪄지면서 터지고 너무 헐렁하게 채우면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자 양 끝을 잘 묶은 다음 큰 찜통에 올려 충분히 쪄내면 비로소 순대가 완성됩니다. 잘라낸 단면을 보면 검고 윤기 나는 피와 하얀 찹쌀이 어우러져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처럼 보입니다. 포장마차에서 순대를 사면 소금이나 새우젓 혹은 고춧가루를 뿌린 양념과 함께 나오죠. 그리고 뼈를 고아 만든 국물도 함께 내주는데 이 국물 한 그릇이 추운 겨울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옆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함께 곁들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시장 풍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대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같은 순대인데도 어느 지방에서 먹느냐에 따라 맛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먹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다양한 순대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함경도 순대를 먼저 살펴볼까요? 이북 지방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남쪽에 정착하면서 함께 가져온 음식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순대입니다. 함경도 순대는 돼지 소창 대신 대창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껍질이 두껍고 탄탄합니다. 속에는 찹쌀 외에도 선지, 두부, 숙주, 당면이 듬뿍 들어갑니다. 씹는 맛이 강하고 묵직한 맛이 특징입니다.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는 당면이 많이 들어간 순대가 인기입니다. 찹쌀보다 당면의 비율이 높아서 식감이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부드러운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서울식 순대를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경상도 지방에서는 찹쌀을 많이 넣어 더 꽉 찬 느낌의 순대를 선호합니다. 특히 부산의 재래시장에서 파는 순대는 피의 비율이 높아서 진한 선지 맛이 살아있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변형이 나타납니다. 순창이나 담양 쪽에서는 피를 아예 빼고 야채와 쌀만 넣은 담백한 순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사나 차례에 올리기 위해 더 깔끔하게 만든 방식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로 건너가면 돼지 창자 대신 말 창자를 활용하는 독특한 버전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순대의 맛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쌀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찹쌀을 많이 넣었고 두부 생산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두부를 넣었습니다. 배추나 부추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채소를 더 많이 활용했습니다.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농업 여건이 순대 한 접시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대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삶의 방식을 담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순대가 1960년대에서 1970년대를 거치며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자리를 잡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쟁 직후 시장에서 순대를 파는 것은 주로 여성들의 일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들,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어머니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순대를 만들고 리어카에 찜통을 싣고 시장 골목 한쪽에 좌판을 폈습니다. 재료비가 거의 들지 않았기 때문에 손재주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장사였습니다. 그 소박한 좌판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대학까지 보낸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어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다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시장 좌판이 바로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작고 가장 단단한 기초 중 하나였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의 성장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 순대를 만들던 어머니들의 이야기도 결코 뒤지지 않는 한국 경제 성장의 한 페이지입니다. 1970년대로 넘어오면 정부가 추진한 새마을운동의 흐름과 함께 순대 문화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농촌에서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도축해 순대를 만들어 도시로 가져와 파는 방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직접 키운 돼지, 집에서 재배한 찹쌀과 부추로 만든 순대를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의 시장에 내다 팔면 그냥 돼지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순대 한 접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농촌 가정의 소득원이 되었고 그 소득이 쌓여 집을 고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서울 광장시장, 부산 국제시장, 대구 서문시장 같은 큰 시장에는 순대를 전문으로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이면 3-3-5 모여 순대 한 접시에 막걸리 한 잔을 들이키며 고단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몰려와 서로 눈치 보면서 한 접시를 나눠 먹었습니다. 순대 포장마차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단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였습니다. 힘든 일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 걱정을 털어놓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시절 순대 포장마차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 의식, 그 우리라는 감각은 사실 한국 특유의 정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낯선 사람도 옆에 앉으면 한 접시 나눠 먹고 그날의 고생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순대 포장마차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순대는 영양학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고기가 귀하던 시절, 순대는 어떻게 사람들의 영양을 지탱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순대의 핵심 재료 중 하나는 돼지 피, 즉 선지입니다. 선지는 철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연구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지 100g에는 철분이 약 22mg이나 들어있습니다. 같은 양의 시금치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당시 고기를 제대로 먹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선지가 들어간 순대는 빈혈을 막아주는 가장 경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결핵이나 빈혈, 성장장애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순대를 먹이면 나아진다는 이야기가 민간에 퍼져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찹쌀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라야 했던 건설 노동자, 새벽부터 밭에 나가야 했던 농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공장 직원들이 점심때 순대 한 접시를 먹으면 오후 내내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든든한 포만감,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까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순대는 한국인의 건강을 지탱하는 데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효과는 수십 년 후의 수치로 나타납니다. 1980년대 초에 한국인의 평균 신장과 체중을 다시 재보면 남성 평균 키가 174cm에 가깝게 올라 있습니다. 여성도 158cm에 달합니다. 불과 20여 년 만에 평균 키가 9cm 가까이 자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성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순대를 비롯한 저렴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식품들이 그 기반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순대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던 시절에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부유층에서는 돼지 내장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순대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고급 식당에서는 절대 팔지 않는 음식이었고
시장 골목이나 포장마차에서나 볼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 광장시장의 순대 골목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유명 셰프들이 순대를 고급 요리의 재료로 재해석하고 고급 레스토랑 메뉴판에도 순대 요리가 등장합니다. 가격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랐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과거의 가난의 상징이었던 음식이 이제는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음식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외국인 음식 크리에이터들이 순대를 처음 먹어보는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돼지 창자에 피를 넣는다고 애라며 겁을 먹다가 한 입 먹고 나서 눈이 동그래지는 표정.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라며 감탄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우리는 왠지 모르게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던 거죠. 최근에는 순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도들도 눈에 띕니다. 고기 대신 버섯과 두부, 해조류로 속을 채운 채식 순대가 등장했습니다. 글루텐 프리 순대, 유기농 재료만 사용한 프리미엄 순대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 수백 년 전 조선시대에 시작되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의 경이로운 이야기 아닐까요? 이쯤에서 우리가 순대라는 음식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한국인의 특별한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쓸 것은 써야 하고 버릴 것은 없다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정말 버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살코기, 뼈, 내장, 피, 발, 귀, 꼬리. 모든 것이 요리가 되었습니다. 순대는 그 사고방식의 정점에 있는 음식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 창자와 피와 찌꺼기로 분류될 법한 것들을 모아서 정성을 들여 훌륭한 음식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이 창조성은 단순히 음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K-팝을 만들고 세계 수준의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어낸 그 저력. 그것도 결국 같은 뿌리에서 온 것 아닐까요? 없으면 만들고 부족하면 창의력으로 채우는 한국인 특유의 근성. 순대 한 접시 안에 그 DNA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순대는 나눔의 음식입니다. 혼자 먹기에는 어딘가 어색한 음식이죠. 포장마차 앉으면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어깨가 맞닿고 좁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이거 한 조각 드세요 하고 내미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자리. 그것이 순대 포장마차 문화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요즘처럼 각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식사하는 시대에 오히려 순대 포장마차는 우리가 잊고 있던 연결감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순대 국밥집에서 숟가락질을 하다가 옆 테이블 어르신과 눈이 마주쳐 웃음을 나눈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아무렇지 않은 눈인사 하나가 사실은 수십 년의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가난하던 시절, 모두가 같은 포장마차 앞에 서서 같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쌓아온 우리라는 감각. 그것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순대 한 접시 안에 담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 직후 가장 가혹했던 시절, 순대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실질적인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단백질, 철분, 탄수화물을 모두 갖춘 이 음식이 당시 한국인의 체력을 지탱했습니다. 두 번째로, 순대는 지역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경도식, 서울식, 경상도식, 전라도식. 각 지역의 재료와 기후와 삶의 방식이 순대 한 접시에 녹아 있습니다. 그 다양성 자체가 우리 문화의 풍요로움입니다.
세 번째로, 순대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새벽과 손발이 만들어낸 음식입니다. 전쟁 미망인들이, 가난한 어머니들이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에 나와 팔았던 순대 한 접시 한 접시가 쌓여 자녀들의 학비가 되고 집이 되고 오늘날의 한국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순대는 우리의 창조적 지혜를 보여줍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낸 것, 그 정신이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 대국을 만들어낸 원동력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순대를 그냥 분식집 메뉴 중 하나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함께 사는 어르신들, 특히 60년대와 70년대를 직접 살아내신 분들에게 순대 이야기를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그분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여쭤보세요. 어릴 때 순대 드셔보셨어요? 어떻게 사드셨어요? 그 한마디 질문이 대화의 문을 열고 한 세대의 기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음식 이야기가 가진 진짜 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순대를 드실 때 그 한 접시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담긴 음식이라는 것을 한 번쯤 떠올려 주신다면 그것으로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처럼 우리 주변의 익숙한 것들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찾아드리려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채널이 이어집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